안녕하십니까. 서울 마디세상병원 박정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상과염,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, 내측 상과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PRP 주사에 대해서 좀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PRP, 영어로는 플레이트렛 리치 플라즈마라고 불러서 그 이제 약자를 얘기를 합니다.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주사제들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죠. 그런데 유일하게 PRP는 내 몸이 제약회사가 되는 거고요. 거기 내 몸에 있는 피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PRP 주사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여러 관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말 정도부터 팔꿈치의 내측, 외측 상과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21년도 지금 6월인데요. 현재 기준으로는 팔꿈치, 외측, 내측 상과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PRP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? 사실 뭐 주사 놓는 위치는 기존의 이제 뭐 프롤로 치료나 이런 것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초음파를 보고 손상이 의심되는 힘줄 부분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프롤로나 뭐 충격파 등을 해봤으나 효과가 좀 없었다, 혹은 다시 재발했다,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오시면은 약 25에서 3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합니다. 예, 혈액을 채취하게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특수 키트를 이용합니다. 이 특수 키트에 이제 환자분의 혈액을 담고요. 혈액을 담고 원심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렇게 혈액을 담은 다음에 특수 장비에 넣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돌립니다. 그러면 이 혈액 안의 구성 성분들이 자기 무게에 따라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. 당연히 이제 제일 무거운 게 제일 밑에 가라앉겠죠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분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제일 무거운 거, 이 빨간색 부분, 피떡이 생기는 거죠. 예. 이게 이제 적혈구가 가라앉게 되고요. 이 중간층에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모입니다. 실제 이제 전체에서는 약 1% 미만이에요. 예, 얼마 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혈장, 이제 그 물성분입니다. 이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요.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중간층입니다. 이 혈소판. 예. 그래서 이 혈소판을 채취를 하게 되고요. 이 안쪽에는 이제 혈소판과 백혈구 외에도 각종 이제 성장인자들이 뭐 들어있게 됩니다. 그래서 성장인자랑 뭐 그런 조직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. 이 혈소판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.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을 때 봉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아뭅니다. 그게 이제 피가 생기면서 피딱지가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아무는 거잖아요. 그게 결국 이제 혈소판의 역할인데, 걔네들이 이제 농축했다. 그 혈소판을 손상된 힘줄 부위에 집중적으로 넣어주면 그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힘줄 부분이 아물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힘줄을 아물게 해서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해주는 원리가 이 PRP 치료의 치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PRP 치료의 장점은 이제 뭐 다른 사람 게 아니죠. 내 거니까 뭐 다른 면역 반응에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요.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줄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단점은 내 피를 뽑아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요. 일반 주사제에 비해서 내 피를 뽑고 원심분리 돌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래서 병원에서 좀 체류하는 시간이 깁니다. 보통 이제 피를 뽑고 원심분리 하기까지 하고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채취하기까지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요.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체류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거, 그게 조금 이제 가장 큰 단점일 거고요.
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비용적인 단점도 조금은 있습니다. PRP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맞으시면 통증이 꽤 있습니다. 가급적이면 그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소염 진통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쓰더라도 만약에 진통제를 쓰더라도 소염 작용이 덜한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만 복용을 하는 게 좋고요. 가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알러지 치료를 같이 좀 진행하는 정도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염 진통제는 사용하지 않고 힘줄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. 효과적이고 다른 이제 뭐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보다는 내 힘줄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적 여유가 되고 뭐 비용적으로 큰 부담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. PR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간격 정도의 이제 쉼을 가지면서 한 3회 정도 주사 치료를 일반적으로 합니다. 뭐 물론 이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요. 한 3회 정도 하면 제 경험상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들 만족을 하십니다. 그래서 3회 정도 치료하고 중간에 이제 알려드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꽤 오래 외측 상과염, 내측 상과염, 테니스, 골프 엘보우로 고생하신 분들은 PRP 주사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